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카테고리 미래의 부라는 책으로 희망에 들뜬 행복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7, 8년이 지나면 이 시대의 생활 양식, 이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현재의 생활 습관과 문화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거나 변할 것이다. 대신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과 사회구조는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생긴 신생 독립국이 굉장히 많다. 무려 100여 개 정도다. 하지만 그중 지금까지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윤택해졌기에 정치, 사회 부분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신생 독립국 중 나머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인식은 하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경제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력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국민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떠올려보라. 그전에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웰빙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살만하니 남을 도울 여유도 생겨 기부, 봉사 문화도 발달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경쟁력이다. 논어에 선부, 후교라는 말이 있다. 선부,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후교, 그 다음 가르치라고 한다. 쉽게 말해 부가 먼저 자리한 다음에야 우리 정치적 가치, 정신적 가치, 철학적 가치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정약용, 박제가 등 조선시대 실학자들 역시 이용우 생을 이야기했다. 상공업을 발달시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 후에 바른 덕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논어의 선부후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유학의 기본 정신은 결코 부를 천대하지 않았다. 유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치했던 지배계급이 상인이 힘을 갖는 것을 막고자 했을 뿐이다. 상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나라가 돈이 돌고 돈이 많아지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백성들이 정신적 가치 등에 눈을 돌려 그들을 다스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서양 역시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시민혁명, 민주주의 등이 일어났다. 본래 서양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종교제국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돈이란 천한 것이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부를 죄악이란 것은 성경에 기반한 논리가 아니었다.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은 돈을 버리고 가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두지 말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다만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산을 주시고 인간은 이 재산을 관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이 상업을 천대했던 건 당시 왕족과 귀족, 사제계급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를 거머쥔 계급이 정치를 장악했다. 이들은 생산하는 관련이 없었다. 단지 백성을 착취해 부를 쌓았다. 그런데 만약 상공업이 발달한다면 부의 흐름이 상공업으로 이동하고 부를 잃게 된 계급은 정치적 영향력 역시 잃게 된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후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개신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자 로마 카톨릭은 세력을 잃었다. 비슷한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났다. 부를 직접 생산하지 못했던 조선의 왕족과 양반 계급도 백성들을 착취했다. 그러다 실학자들이 나왔지만 실학의 시대는 열리지 못했다. 조선은 상공업 중심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유교 국가로 멸망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시대를 거치면서 상공업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지난 5천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체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이라는 의식이 생겼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등 나에 대한 발견이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은 과거와 비교할 때 개인이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공업의 발달로 상징되는 경제력으로 인해 가능했다. 즉,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놓여 있다. 최근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경제 흐름이 생길 것이다. 사실 이어 미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을 넘어섰다. 그것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보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경제력은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을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처지면 미래는 당연히 어두워진다. 미래의 부 중에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화된 생산의 도입으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사용이 보편화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 상품이 효율적이고 저렴해지며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혁명처럼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읽고 변화하여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으로 조합을 이루어 미래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